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네. 네, 메타버스. 도대체 어디 가는 버스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셨어요? 참 요즘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참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모르는 거 뭔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면 귀를 닫는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데 돈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나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뭔지 그냥 잘 유심히 들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매스컴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회장의 강의 속에도 나왔고 애터미 세미나 때도 나오고 뭐, 메타버스라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실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미선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 갑자기 막 손발이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손발이 막 후들후들 떨리는데 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서도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 많이 궁금해하시고 약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거 무슨 버스야? 라고 했는데 메타버스 하니까 엄청 큰 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죠? 네, 이거 뭐 2층 버스, 3층 버스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가상세계, 확장세계라는 초월의 의미인 메타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우주, 세계의 의미인 유니버스, 버스가 아니고요. 버스는 BUS고요. burst예요. 네. 이 가상 세계를 합성을 한 말이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가상 우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요.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실 텐데 이따가 이제 점점 더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생활형 가상세계를 뜻하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메타버스는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한 게 이 아바타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우리 아바타 영화 많이들 보셨죠? 이 92년 소설에서 소설 내용에서 이 주인공이 컴퓨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든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글과 이어폰을 쓰고 가상 세계로 딱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어떤 형태, 사람, 그걸 아바타라고 지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계, 그 고글을 쓰고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지칭을 해서 처음 이 소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어볼까요? 네, 써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안 써보셨으면 이게 무슨 LG U 플러스 이런 통신 매장에 가면은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체험하는 곳에 가셔서 한번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VR 기기라고 해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약자는 Virtual Reality인데요.
virtual은 가상이라는 뜻이고요. reality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건데요. 이 장착된 이 고글의 이름은 HMD라는 건데 뭐냐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워요. 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의 줄임말인 HMD라는 게 이 안경의 이름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요. 머리에 장착된, 머리에 쓰는 화면, 머리에 쓰는 화면이라는 게 이 기기의 이름입니다. HMD. 이걸 통해서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상현실 지금 약간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상현실 속에서 제일 빠르게 적응을 하고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세대가 MZ 세대예요. MZ 세대인데요. 우리 애터미 세미나에서도 MZ에 대해서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제 목요 원데이에서도 홍소연 샤론 로즈 마스터께서 MZ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죠. MZ 세대가 뭐야? MZ 세대가 뭐니까 MZ가 MG 세대인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1950년부터 64년생이신 분들은 베이비 붐 세대, 전쟁 이후에 네, 이제 나라가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기를 많이 막 이렇게 낳는 그런 세대여가지고 베이비가 붐 많다 해가지고 베이비 붐 세대였고요. X세대는 1965년생부터 1979년까지의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네, 자기 본인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4년생을 밀레니얼 세대, 줄여서 M세대라고 합니다. M세대 앞글자를 따서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을 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Z세대를 합친 세대를 MG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MG세대라는 말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하고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그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하는구나. 그냥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MZ세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게 또 표가 있는데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비영리 연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증강과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를 했어요. 위에 보시면 어그먼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 모르지만 A로 시작하는 네, 이게 이제 증강은 뭐냐면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을 더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시뮬레이션은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뭐라고 쓰는 왼쪽에는 이제 X라고 써 있죠. 이건 이제 바깥적인 외적인 것. 그리고 오른쪽에는 I로 시작하죠. 인으로 시작하죠. 내적인 것.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4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처음에 증강현실 빨간 글씨 쪽인데 이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가상의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애터미 세미나에서 손을 딱 갖다 댔는데 그 반지가 딱 나타나고 발을 딱 갖다 댔는데 신발이 딱 나타나고 그거 세미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한 형태를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상기록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요. 라이프 로깅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우리 또 많이 하죠. 대부분 팩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 사진 올려가지고 카톡방에 다 이렇게 공유하시죠. 그리고 내 생활 그리고 내가 쓰는 거 애터미 제품 이런 거 다 업로드 하시죠. 카톡에다가 또는 내 인스타 아니면은 내 카카오 스토리, 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것. 이런 모든 이런 사진을 찍고 누군가 공유를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일상 기록이라고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일기장 쓰듯이 썼다면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미러 워드, 여기 밑에 보시면 미러 워드라고 하는데요.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세계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뭐냐면 구글 어스 뭐냐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다 쓰셔요. 그게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위성에 의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그것들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 구글 어스 지도 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거울 세계라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있는 곳이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는 옆에 보시면 virtual world라고 써 있는데요. 가상 세계예요. 가상 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건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제페토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인데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때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일본에서 나온 게임기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라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를 두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이게 애들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게임 팩 중에, 게임명 중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저희 아이도 나만 없어 동물의 숲, 나만 없어 동물의 숲 이러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안 사줬었거든요. 닌텐도를. 근데 하도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그 동물의 숲 게임기를 사줬는데 그 팩을 사줬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이 동물의 숲의 그 게임에 나오는 그 현실 세계를 빗대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명품 발렌티노라는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패션쇼를 하고 또 이렇게 가상현실로도 패션쇼를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블록스라는 건데요. 로블록스 게임인데 제가 장담하건데 여기서 6세부터 18세 사이에 자녀를 두신 분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100%입니다. 로블록스 너 알아? 너 로블록스 해? 라고 하면 100%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로블록스가 저는 처음에 게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떤 우리가 옛날에 뭐 테트리스, 갤럭시, 뭐 슈퍼마리오 이런 것처럼 게임 이름인 줄 알았는데 게임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플랫폼 이름이에요. 플랫폼 이름이 로블록스인데요. 우리 애터미도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당을 제공하는 거죠. 장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로블록스인데 와 어마어마하죠. 한번 볼게요. 숫자로 본 로블록스인데요.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자, 일간 활성 이용자가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데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3,260만 명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 이용 시간이 306억 시간 매출액이 9억 2,400만 달러 기업 가치가 295억 달러 여기다가 0 3개를 더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하루에 머무는 시간도 어마어마하죠. 156분 그리고 틱톡은 58분 유튜브는 54분인 거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35분, 페이스북 21분인데요. 나 유튜브 많이 하는데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정도 본다고 하면 이 로블록스는 2시간 반 정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난 유튜브를 하고 로블록스는 못 들어봤는데 했는데요. 미국 청소년의 18세 미만의 미국 청소년들은 들의 80%가 이 로블록스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계정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블록스 계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로블록스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가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올해 3월에. 그런데 시가총액이 무려
371억 달러인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통계를 보시면요. 이 옆에 보시면 2017년에 이렇게 적은 숫자가 사용했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에서는 이 로블록스에서 화폐가 또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고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게임 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현질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질른다라는 말이 현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현질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상화폐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이 사용이 되고 미국에서는 달러,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있었는데 페소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게임 세상에서 로블록스라는 세상에서는요. 로복스라는 화폐가 사용이 돼요. 이 통용이 되는데 10원당 1로복스라고 알고 있어요. 약 10원당 1로복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했더니 로복스를 받고 싶다고 해서 1000로복스를 주겠다고 네 생일 선물로 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벌써부터 뭘 살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생소한 세계죠. 그런데 이 로블록스에 왜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로블록스는요 어떤 거냐면 게임이 옛날에 혹시 이렇게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거기 한 200여 가지의 게임 팩들이 게임 종류들이 막 있었는데 누군가가 개발자가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건 어떤 형태냐면요. 아이들판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판 유튜브. 게임판 유튜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사이트는 그냥 어떤 서버만 유튜브라는 어떤 틀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각 개인들이 올리고 싶은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은 뷰티 쪽 우리 송 총장님은 다음센터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다 본인들이 올리고 싶은 그런 계정들에 자기 올리고 싶은 것들을 올리죠. 그럼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 이게 업로드를 하는 사람이 개발자인데요. 이게 게임을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요.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이 27%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로블록스 회사에서 27%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플랫폼 호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호스팅은 뭐냐면은 장소 대여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미나 할 때 호텔 장소 막 대여비 같은 거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상에서도 어떤 그 서버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공해주는 그것들을 호스팅, 웹 호스팅이라고 해요. 메모리를 제공해주는 그 회사에다가 14%가 비용이 나가고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는 여러 앱스토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구글 플레이 알죠? 거기서 하는데 또 다른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회사들에게 또 이렇게 수익 구조가 돌아갑니다. 자, 눈앞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있는데 자, 방금 로블록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시가총액이 무려 44조 원이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것이 제페토와 오큘러스, 페이스북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자 이게 뭐야 이렇게 난잡해 뭐 이렇게 막 벗고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콘서트 장면인데요.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 가상현실에서 포트나이트라는 어떤 그 게임 회사거든요. 이 게임에서 이 포트나이트도 물론 제공을 했겠죠. 마당을. 거기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원래는 실제로 무대에서 콘서트를 열려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무려 참가자가 이 콘서트 참가자가 돈 내고 티켓팅 한 사람이 2,770만 명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원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잠실주 경기장인데요. 잠실주 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콘서트를 하고 나서 이 티켓팅한 사람들 벌어들인 돈이 자, 2천만 달러네요. 2천만 달러인데 한화로 하면 34조 4,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말이 됩니까? 콘서트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자, BTS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이너마이트인데요. 다이너마이트 이제 콘서트 BTS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 포트나이트를 이용해서 신곡을 발표했어요. 처음 발표한 곳이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요. 우리 SM, 그리고 YG, 빅히트. 자, 뭐냐면은 SM 하면은 뭐 슈퍼주니어, 가 있고 이수만 소녀시대 이렇게 소녀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지? 블랙핑크가 있죠. 그리고 아니다. 네, 저 헷갈리는데. 네. YG 블랙핑크가 있죠. YG 블랙핑크가 있고 그다음에 빅히트라는 회사는 방탄소년단 방시혁이 창업한 회사인데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있죠. 이런 가상 공간에서요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아이돌이 등장했는데 실제로 4명의 실존 인물과 4명의 아바타로 구성된 에스파라는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생겼고 YG에서는요 이미 블랙핑크가 아바타 팬 사인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방탄소년단도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를 이미 했습니다. 자, 가상현실이 정말 뭐가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에 10대 안에 드는 10개의 기업 모두가 다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페이스북, 마크 주크버그가 우리의 다음 장은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SNS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메타버스 사회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냐면 빌 게이츠인데 이제 CEO는 이제 사티아라는 나델라라는 사람인데 게임이 메타버스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선두주자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냐면 지금 혹시 노트북으로 하고 계신 분 보시면은 노트북에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엔비디아라고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픽 카드 회사 사장님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중국계. 네. 네, 거기 그래픽 카드. 뭔가 우리가 화면으로 보려면은 화면이 이렇게 발광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개발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했고 뒤에 제페토라고 했는데 박상진 네이버 최고 기술자는 제페토 내 게임 기능 추가 예정. 자, 제페토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먼저 할게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페이스북이요. 인력을 6,000명이나 투입을 했는데요. 6,000명? 어마어마한데 이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전체 인력 인원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45,000명이에요. 직원이 페이스북에. 그런데 6,000명이 연구 개발 인력이에요. 보통의 회사들이 약 4% 정도의 인력을 연구 개발 인력으로 두는 데 비해 15%를 이 메타버스 연구 인력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최근에 VR 기기인 오큘러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아까 말했죠. 머리에 쓰는 기기의 이름이 네, HMD라는 건데요. 이 HMD라고 불리우는 이 디스플레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지금 뭐 크게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막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페이스북은 우리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형태로만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호리즌이라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벤트, 음악, 라이브 등에 이렇게 이용이 됐지만 이번에 페이스북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냥 가상세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신이 디자인 아바타로 현실 세계에서 이제 가상세계 호라이즌에 참가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특한 커뮤니티나 이벤트, 흥미로운 액티비티 등등을 즐길 수가 있는데 세계 여러 사람들과 팀을 이루는 걸 풀거나 뭐 1대1로 대결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빌 게이츠 아시죠, 다들?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만든 이 회사에서도 라이브 메쉬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윈도우 컴퓨터를 딱 키면 윈도우 7, 뭐 윈도우 10 이렇게 쓰죠. 윈도우 7, 뭐 윈도우 10, 그쵸? 뭐 이렇게 아니면 윈도우 XP 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근데 윈도우 라이브 메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 중인데요.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을 깔면요. 이제 홀로그램이 나타나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특수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카메라를 연결을 해요. 컴퓨터에. 그러면은 이제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서 약간 가상의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것과 이게 혼합이 돼서 같이 있는 그런 증강현실을 지금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 세상, 이게 지금 출시가 돼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방금 고글을 쓰고 이렇게 그 HMD라는 장비를 장착을 하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런 장비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집에서 있는 그대로 홀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가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건데요. 네, 이런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제페토인데요. 네이버 여러분 다 쓰시죠? 네이버 Z라고 네이버에서 가상현실 세계를 이미 만들었어요. 2018년 8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기준으로 약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인데, 나는 없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페토는 네이버의 AR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 사진으로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도 그 AR 이모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써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3D 가상현실 세계가 더해지면서 친구를 맺고 소통하면서 소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팔로우 기능도 있고 상호간 캐릭터를 팔로우할 수 있고 좋아요도 누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페토의 제 캐릭터를 이제 살짝 만들어 봤는데 조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누구 친구 추가하지 않았는데 제가 로그인을 하자마자 저를 친구를 누가 또 추가해가지고 그 친구가 활동을 할 때마다 또 막 알림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본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10대 유저들이 많은데요. 10대 중에 이 제페토 안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사실 저희 세대는 싸이월드 세대인데, 싸이월드 아세요?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반갑죠. 그 싸이월드가 약간 진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이월드가 세상을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네, 그 90년대생이나 이전 세대들은 아바타 하면 영화 아바타를 떠올리는데 우리 아까처럼 10대들은 네이버 제페토의 아바타를 떠올려요. 아바타 하면 우리는 영화 아바타를 떠올리는데 10대들은 이 제페토를 떠올려요. 여기 제페토에서는요, 아까 로블록스에서 로벅스라는 화폐가 쓰인다고 한 것처럼 제페토에서는 잼이라는 가상 화폐가 쓰입니다. 여기서요, 구찌, 명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 구찌 너무 비싸서 못 사죠. 저도 못 사는데, 네. 여기서는요, 단돈 4달러. 네. 4,000원에 구찌 의상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명품 입어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현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옷을 구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랑 이제 셀레나 고메즈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는데 같이 합작을 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헬스장 가면 맨날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도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있고요. 러브시걸, 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블랙핑크 노래인데 이거 가상현실에서도 이렇게 블랙핑크가 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아까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라고 YG는 그 양현석, 블랙핑크 그리고 JYP는 박진영인데 이렇게 뭐냐면은 투자를 했어요. 왜 네이버 Z에다가 투자를 해? 무슨 말이야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가상 공간 그리고 거기 만들려면은 또 캐릭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하는데도 실제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도 이 가상현실에서도 콘서트를 준비하거나 어떤 일들 발표회 신곡 발표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필요한 비용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투자를 이미 한 거예요. 이 제페토에다가. 근데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막 70억 원,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네이버가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에다가 돈을 주는 꼴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막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 어떤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다운받아야 되고 이제 이 저작권들이 있잖아요. SM이라는 회사에서 이 노래를 만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이 가상 세계에다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 메타버스 편의점인데요. 와, 이게 뭐야? 자, 이 뭐냐면은 이 여자 보라색 옷 입은 여자 보이시나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하루라는데요. 하루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요. 여기가 이제 CU 편의점 한강점이에요. 한강점인데요. 실제로 한강점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CU 편의점, BGF 리테일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Z가 5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4개월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 결과물인데요. 실제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까 말한 잼 있죠. 그 잼으로 제가 삼각김밥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소세지, 우유 이런 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편의점에서 바꿔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이벤트로 안타깝게도 20일까지 이번 달 20일까지였는데 고객 1000명에게 실제로 점포에서 교환할 수 있는 리치 삼각김밥 모바일 교환권을 또 이렇게 증정을 했다고 합니다. 셀카를 찍고 개인 피드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 제페토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따가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8월 11일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한 뉴스죠. 이렇게 생겼어요. 편의점이. 한강점. 네, 가상현실에 이렇게 편의점이 오픈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입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진짜 13년 이상을 공부로만을 했는데,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입학식을 했는데, SK텔레콤과 순천향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입학식을 한 게 나오는데요. 와, 이거, 네, 국회의원 아시나요? 네, 무슨 당이지? 네, 네, 국회의원, 네, 많이 나오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박주민 의원인데, 이렇게 가상현실 공간에서요, 사무실을 차렸어요. 국회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건 접수도 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어떤 의견 접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 했었죠. 여기에서도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재개장을 준비 예정인데요. 이제 메타버스 적용을 재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클링이라는 화폐로 이제 우리 옛날에 도토리 그걸로 이제 이렇게
그 화폐로 이제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싸이월드가 사실은 세상을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좀 망했던 케이스인데, 네. 보시면요, 각 기업들,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Z, SK텔레콤, KT, 뭐 닌텐도, 로블록스 많은 회사들이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회사인데요, 이미 134개국에 아티스트와 아바타, AI 보이스로 팬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Z는 약 2억 명, 유저가 약 2억 명이고요. 주요 보면은 닌텐도의 동물의 숲인데 여기 미국 아까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고요. 로블록스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가장 큰 뉴욕 증시에도 상장을 한 게임 플랫폼인데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보시면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메타버스 수혜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뭐 테마주 해가지고 보시면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각 기업들이 정말 연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그리고 펀드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KB은행에 가시면 살 수 있고 삼성 증권 가시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이런 펀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어스2인데요. 구글 아시죠? 구글 지도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 어스2라고 뭐냐면 가상세계 토지거래소인데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현실에서 지금 강남에 집을 못 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어스2에선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강남, 잠실, 뭐 중요한 주요 땅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땅을 사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가상부동산, 비트코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따가 동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지금 2020년에 460억인데요. 2025년에는 2,800억의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모든 기업들도 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실게요. 안에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받기. 제니. 오. 아, 귀엽다. 너무 좋네요.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회의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이동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물건을 살 때 가상화폐로 결제합니다.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듯 마음대로 가상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권력인 거고요.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땅 투기는 여기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의 땅값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6만 원에 중국인에게 팔린 청와대 땅은 몇 달 사이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랜드마크가 엄청 올랐어요, 금액이. 주요 국가들은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은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사보자 하면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거품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토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 상점을 짓건 뭐 학교를 만들건 뭔가 경제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델이 아니라 먼저 산 걸 뒷사람이 계속 대신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제가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타버스의 출현은 여러 숙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 아바타들 사이의 욕설과 성희롱, 그리고 현실 도피와 중독 문제까지. 이미 젊은 세대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찾아 새로운 지구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네, 다시 또 동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I love Acrobat because of the convenience. I can work from anywhere. It's really great to use Adobe Acrobat to be able to get real-time feedback and comments from my creative agency.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세계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혹시 메타버스라는 단어 메타버스의 합성어인데요. 현실 세계처럼 실제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넘어서 현실과 용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 이 메타버스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빠른 행보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애터미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현재 해외에 계신 법인장님들과 직접 만나서 애터미 해외 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에이, 요즘 시기에 해외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만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이곳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시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 한국 본사의 엘빈입니다. 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 계신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요. 자, 그럼 애터미 해외법인의 소식을 만나볼까요? 우리 애터미 해외법인의 법인장님들 몇 분이 직접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와 주셨습니다. 먼저 얼마 전 새로 오픈한 곳이죠. 애터미 영국법인 법인장님 나오셔서 영국법인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영국 법인의 법인장 루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얼마 전 영국 법인이 성공적으로 오픈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영국 법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any members around the world joined our celebrations, and we've had nearly 30. 네. 네, 보셨죠? 자,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메타버스를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가? 그러면 애터미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상황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갔는지. 자, 이거는요, 2020년 7월 17일인데요. 석세스 세미나에서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 XR과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작년 7월 달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갖다 댔더니 내가 원하는 반지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반지가 보이는 거 다 기억나시죠? 이걸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애터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가상현실 VR로 된 본사 투어가 있어요. 360도 본사 투어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지금 이미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우리 딱따구리와 백조가 있는데, 그리고 회장님이 이렇게 투어를 안내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 본사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있죠. 실제로 이 건물에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본사를 투어하고 안내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이미 있어요. 이미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본사를 구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추파존, 뭐 애찬홀, 드림홀, 그리고 막 미끄럼틀 타는데 막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금 동영상으로 잠깐 보았던 글로벌 인사이트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서 나온 메타버스인데요. 네, 왜 애터미에서는 이거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저 이번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자 잠시만요. 네. 그런데 왜 메타버스를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죠? 뭐냐면은요, 이제 설명을 제가 적용을 해서 제 생각을 좀 적어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애터미가 2009년에는 방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물건을 전표에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죠.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로 바뀌었죠. 그 네트워크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이 회사 망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이들 떠났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을 했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핸드폰 앱으로 다운받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컴퓨터로 하는데 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또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핸드폰으로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적응 못하신 분들 또 많이 떠나가셨겠죠. 네. 회장님이 분명히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2025년에 2,800조 이상의 국내에서만 2,80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이 형성이 되는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100년 갈 기업이면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이 가상현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요. 이 아바타도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옛날에는 다 직접 가서 물건 배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우 나 카톡 못해 나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지금 애터미 사업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요즘에 MZ 세대들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노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럼 이 MZ 세대들이 지금 몰려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MZ 세대들을 꼭 잡기 위해서라도 아마 새롭게 다시 한번 좀 탈바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꼭 돈을 번다고 하면 이게 당장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까지는 이렇게 멀리 보고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뭐 당장 몇 년 단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할 세상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몸에 막 꽂아가지고 아바타 막 비슷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사진만 딱 찍으면 앱으로 다운받은 사진만 딱 찍으면요, 나랑 비슷한 캐릭터가요, 탁 하고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김미경 강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김미경 강사가 그 MKU 대학 온라인 유튜브 대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장인데 김미경이 그 대학교 학장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가상현실 세계 본인의 아바타를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막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애터미에서도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데 방금 보신 해외 법인장 그리고 뭐 직원들만 이 아바타가 있는 게 아니고 회장님만 아바타가 있고 임페리얼 그리고 리더스 클럽만 아바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일즈 마스터분들 그리고 우리 다 모든 이 회원 여러분들이 다 아바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세미나도 아마 할 거고요. 같이 친목도 다질 거고요. 이미 핸드폰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를 떠나서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친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 움직이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옵니다. 벌써 기술은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시면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가 올 텐데 저의 생각은 먼저 선점하는 자가 나중에 더 사업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카톡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카톡 어떻게 까는 거냐 해가지고 근데 이미 지금 막 카톡을 통해서도 판매사분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판매사를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가상현실 세계가 열릴 텐데 여기에서 여기서 만난 분들이 판매사 가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100%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좀 적응을 하셔서 미리 알아보시고 발빠르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먼저 앞서가는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어려워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에 줌 잘 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우리 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화상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해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미선 팀장님께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즐기긴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지 않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또 하나하나 뭔가 이제 그 시기가 왔을 때 해야 되면 또 다 배워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에게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 애터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 흐름에 대해서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홍미선 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